어젯밤 술자리는 분명 즐거웠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잔이 몇 번 오가다 보니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다. 딱 한 잔만 더 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새 집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머리는 어지럽고 목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그 순간엔 그저 잠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 머리는 묵직하고 입안은 텁텁하다. 휴대폰을 집어들자 알람이 울린다. 평소처럼 운동 가는 시간이다. 순간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오른다. 오늘은 그냥 쉴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운동하면 땀으로 술이 다 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술 마신 다음 날 죄책감과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한다. 어제 먹은 술과 안주가 떠오르며 괜히 몸이 더 무거워진 것 같고 운동을 건너뛰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 같은 불안도 든다. 그래서 헬스장 가방을 챙기며 스스로를 설득한다. 조금만 움직이면 괜찮아질 거야. 실제로 주변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운동하면 술 빨리 깬다더라. 땀 빼면 괜찮아. 이런 말들은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운동을 안 하는 쪽이 더 나쁜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더 늘어질 것 같고 몸이 더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막상 운동화를 신으려는 순간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든다. 정말 괜찮은 걸까? 지금 이 상태의 몸이 평소와 같을까? 어제 밤 술이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상태로 운동을 하면 과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술 마신 다음 날 하는 운동은 과연 몸을 살리는 선택일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몸을 더 힘들게 하는 행동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의문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술 마신 다음 날 운동은 일종의 숙제처럼 여겨진다. 전날 마신 술과 칼로리를 운동으로 모두 지워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때문이다. 거울을 보며 부은 얼굴을 확인하고 나면 더더욱 움직여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긴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망가질 것 같고 운동이라도 해야 균형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말한다. 땀을 많이 흘리면 술이 빨리 빠진다고, 몸속에 남아있는 알코올이 운동을 통해 배출된다고. 특히 사우나나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더 강해진다. 실제로 운동 후에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다. 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술 다음 날 운동 좋다라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굳어진다. 하지만 이 믿음은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 과학적으로 보면 알코올은 땀으로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우리가 마신 술의 대부분은 간에서 분해된다. 간은 알코올을 독성 물질로 인식하고 이를 처리하느라 밤새도록 바쁘게 움직인다. 문제는 이 과정이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계속된다는 점이다. 즉,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간은 아직 전날 술을 정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몸이 무겁고 피곤한 상태를 단순히 나태함이나 의지 부족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면 컨디션이 회복될 거라 믿는다. 특히 평소 운동 습관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생각은 더 강하다. 하루라도 루틴이 깨지면 모든 리듬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착각이 더해진다. 술 마신 다음 날 느끼는 갈증이나 두통을 단순한 숙취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숙취가 맞긴 하지만 그 핵심 원인 중 하나는 탈수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몸속 수분과 전해질을 빠르게 빼앗아 간다. 그래서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땀으로 수분이 더 빠져나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만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운동을 시작한다. 스트레칭 정도는 문제없을 것 같고 러닝머신에서 천천히 걷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가벼운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도와 몸을 조금 깨우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느낌과 실제 몸의 상태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심박수가 평소보다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다. 알코올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면의 질 저하까지 겹치면 몸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가 된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회복이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신호들을 쉽게 무시한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운동하면 더 건강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밀어붙인다. 특히 사회적으로 자기관리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쉬는 선택이 오히려 게으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술을 마셨다면 그만큼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쯤에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정말로 술 마신 다음 날 운동은 무조건 좋은 선택일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상식은 과학적 근거 위에 서 있는 걸까? 아니면 경험에서 비롯된 착각일까? 땀을 흘리며 느끼는 일시적인 개운함이 실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단순히 해도 된다, 안 된다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상태의 몸인지, 어떤 강도의 운동인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처럼 행동해왔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가 시작된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몸 안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겉으로 느껴지는 것은 두통이나 피로감 정도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기관이 아직 회복 과정에 있다. 특히 수분과 에너지 균형이 크게 흔들린 상태다. 알코올은 섭취되는 순간부터 몸을 탈수 상태로 몰아간다. 이뇨 작용으로 인해 소변 배출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물뿐 아니라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간다. 이런 상태에서는 근육과 신경의 반응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거나 간단한 동작에서도 균형을 잃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네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넘어간다. 문제는 이 컨디션 저하가 부상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심장과 혈관의 반응이다. 알코올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관을 확장시킨다. 술을 마신 다음 날에도 이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여기에 운동을 더하면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특히 고강도 운동이나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경우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어지럼증이나 심한 피로를 느낄 수 있다. 간의 상태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는 보통 간을 조용히 일만 하는 장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간은 밤새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혹사당한 상태다. 간이 알코올을 처리하는 동안에는 혈당 조절 능력도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공복 상태로 운동을 하면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식은땀이 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수면의 질 역시 큰 영향을 미친다.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깊은 수면 단계는 오히려 방해받는다. 그 결과 몸은 충분히 쉬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고 피로는 누적되기 쉽다. 특히 연속해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운동 효과는 떨어지고 오히려 몸이 쉽게 지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도 운동은 무조건 좋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땀을 흘리고 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느낌은 엔도르핀 분비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몸의 내부 상태가 실제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의 운동은 과연 몸을 돕는 걸까? 아니면 회복을 방해하는 걸까?
특히 강도 높은 운동은 몸이 회복에 써야 할 에너지를 또 다른 스트레스에 사용하게 만든다. 회복이 먼저 필요한 상태에서 또 하나의 부담을 얻는 셈이다. 반대로 모든 움직임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아주 가벼운 활동은 혈액순환을 도와 몸의 경직을 풀어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가벼움의 기준을 잘못 잡는 순간 문제가 된다. 평소 기준의 가벼움과 술 마신 다음 날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벼움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선의로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회복을 늦출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대로 운동을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몸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속도를 늦출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히 하루의 운동 여부를 넘어 장기적인 건강과도 연결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운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선택을 했느냐라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술 마신 다음 날 운동에 대한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운동이 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순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조건이 겹치면 몸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 신호를 가볍게 넘긴다는 데 있다. 예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어 라는 경험이 경고를 무디게 만들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상황은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두 잔만 마신 채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미 알코올로 인해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까운데 운동으로 땀까지 흘리면 혈액량이 더 줄어든다. 이때 어지럼증이나 두통, 심하면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숙취 연장으로 착각하고 무시한다. 또 하나 위험한 경우는 수면이 심하게 부족한 상태다. 술자리가 길어져 새벽에 잠들었거나 중간중간 잠에서 꽤 깊은 잠을 자지 못한 경우다. 이런 상태에서는 신경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크게 저하된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 중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조절하던 무게나 자세가 갑자기 위험해지는 이유다. 공복 상태에서의 운동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은 속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때 혈당은 이미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에너지 조절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눈앞이 어두워지는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장시간 유산소 운동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심박수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운동은 술로 인해 이미 자극받은 심혈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 특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평소보다 심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몸이 한계를 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하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위험한 선택들이 대부분 의도적으로 나쁜 결정을 내려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건강을 생각해서 혹은 운동 루틴을 지키고 싶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아이러니하다. 몸을 위해 한다고 생각한 행동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통증에 대한 인식이다. 술은 통증 감각을 둔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운동 중에 발생한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다. 하지만 술이 완전히 깨고 나면 그 통증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 이미 손상은 생겼는데 경고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운동을 이어간 결과다. 이처럼 위험 요소는 하나하나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탈수, 수면 부족, 에너지 결핍, 심박수 상승 같은 조건이 동시에 겹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몸은 이미 회복이 필요한 상태인데 여기에 운동이라는 추가 스트레스가 더해지는 것이다. 이때 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지금의 피로가 단순한 게으름인지
아니면 진짜 휴식이 필요한 신호인지 구분해야 한다. 무조건 참아내는 것이 강한 의지가 아니라 때로는 멈추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술 마신 다음 날 운동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바로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찾아온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이라고 해서 모든 운동이 무조건 나쁜 선택은 아니다.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와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한다면 오히려 몸을 돕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평소 기준으로 운동을 판단한다는 데 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의 몸은 평소와 같지 않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은 수분 보충이다. 운동을 생각하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셨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단순히 한두 모금이 아니라 몸이 갈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나 가벼운 식사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 이 과정 없이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준비 운동 없이 전력 질주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운동의 강도다. 술 마신 다음 날에는 기록을 세우거나 한계를 시험하는 날이 아니다. 무거운 중량을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강도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신 가볍게 몸을 깨우는 수준의 활동이 적합하다. 산책처럼 느긋하게 걷거나 고정식 자전거를 낮은 강도로 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운동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호흡을 통해 몸의 긴장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느낌이었느냐다. 운동이 끝났을 때 상쾌함보다는 안정감이 느껴진다면 그 선택은 몸에 무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시간 역시 중요한 요소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몸 상태를 보며 시간을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가벼운 식사를 한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 때로는 오전 운동을 과감히 포기하고 오후나 저녁으로 미루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 숨은 어떤가? 어지럽지는 않은가? 평소보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작은 체크가 몸을 보호한다. 운동 중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멈추는 것이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읽고 있다는 증거다. 또 하나 중요한 태도는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이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벌주듯 운동할 필요는 없다. 운동은 보상이나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도구다. 몸이 회복을 원할 때는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하루 쉬었다고 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는다. 결국 술 마신 다음 날의 운동은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선택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몸의 상태를 무시한 채 평소 루틴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고집에 가깝다. 반대로 한 걸음 물러서서 몸을 살피고 그날에 맞는 움직임을 선택하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투자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술 마신 다음 날 운동은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회복을 돕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차이는 아주 작은 판단에서 시작된다. 내 몸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묻고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 바로 거기서 진짜 건강 관리가 시작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술 마신 다음 날 운동에 대해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라는 단순한 결론을 원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맥락이다. 전날 얼마나 마셨는지, 잠은 얼마나 잤는지, 아침의 몸 상태는 어떤지에 따라 같은 운동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흑백으로 나누는 순간 오히려 판단을 그르치기 쉽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운동의 선함이다. 운동은 언제나 옳고 쉬는 것은 언제나 나쁘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술 마신 다음 날의 몸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다. 이때 운동이 회복을 돕는 자극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또 하나의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결국 운동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강도, 그리고 몸의 준비 상태가 관건이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불편함을 무시하고 평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몸은 항상 솔직하다. 어지럼증, 심한 갈증, 숨가쁨, 이유 없는 피로감 같은 신호는 게으름이 아니라 명확한 경고다. 이 신호를 무시할수록 회복은 늦어지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반대로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선택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 술 마신 다음 날 운동을 쉬거나 아주 가볍게만 움직였을 때 오히려 다음 날 컨디션이 더 좋아졌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다. 이는 몸이 회복에 집중할 시간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루의 휴식이 장기적으로는 더 꾸준한 운동을 가능하게 만든다.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운동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는 왜 운동을 하는가? 벌을 주기 위해서도 어제의 실수를 지우기 위해서도 아니다. 건강을 지키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 목적을 잊는 순간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 술 마신 다음 날 무리한 운동이 후회로 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선택의 기준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오늘도 운동했는가? 가 아니라 오늘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했는가? 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날의 선택은 충분히 의미 있다. 가벼운 산책이든 스트레칭이든 혹은 완전한 휴식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몸의 상태와 목적에 맞는 결정이었는지다. 이 주제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는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어떤 사람은 술 마신 다음 날에도 운동을 해야 개운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쉬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두 의견은 사실 충돌하지 않는다. 각자의 몸 상태와 경험이 다를 뿐이다. 문제는 이 경험을 보편적인 규칙처럼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다른 사람에게 맞는 선택이 나에게도 맞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몸에 집중하는 것이다. SNS에서 누군가는 숙취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해냈다고 자랑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장면 뒤에 어떤 컨디션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과정이다. 결국 술 마신 다음 날 운동에 대한 결론은 단순하다. 무조건 피해야 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해야 할 것도 아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그 신호에 맞춰 선택하는 것, 이 단순해 보이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이 선택이 쌓일수록 우리는 운동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다. 이 술 마신 다음 날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제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남는다. 이 주제는 단순한 건강 팁을 넘어 우리가 자신의 몸을 대하는 태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종종 몸을 하나의 기계처럼 생각한다. 입력과 출력, 먹은 것과 태운 것을 계산하며 관리하려 한다. 하지만 몸은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술처럼 강한 자극이 들어온 다음 날에는 더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이유로 운동을 선택한다. 이 마음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 어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자기관리는 항상 움직이는 데서만 나오지는 않는다. 때로는 멈추는 선택, 속도를 줄이는 선택이 훨씬 성숙한 관리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의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방향이다. 술 마신 다음 날마다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가 몸이 지치고 결국 며칠씩 쉬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루틴일까? 반대로 하루를 쉬거나 아주 가볍게 보내고 다음 날 다시 안정적으로 운동을 이어갈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그쪽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연습이다. 갈증, 피로,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같은 작은 신호들은 모두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신호를 약함으로 해석하는 대신
정보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몸은 항상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할 뿐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누군가는 술 마신 다음 날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을 해내고 또 누군가는 하루 종일 쉬어야 겨우 회복된다. 이것은 의지의 차이라기보다는 몸의 반응 차이다. 나에게 맞지 않는 선택을 남과 비교해 억지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 건강은 경쟁이 아니라 조율에 가깝다. 결국 술 마신 다음 날의 운동은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금 이 선택이 내 몸을 더 낫게 만들까? 이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조금 더 쉬어도 괜찮다. 하루의 휴식이 실패가 아닌 이유는 그것이 다음 선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꾸준함은 무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에서 나온다. 이제 다음에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이 오면 예전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억지로 몸을 밀어붙이기보다 상태를 살피고 선택하는 여유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 여유가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운동을 하든 쉬든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다. 몸을 존중하는 선택은 언제나 옳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운동을 더 오래, 더 즐겁게 이어갈 수 있다. 술 마신 다음 날 운동에 대한 진짜 해답은 외부의 규칙이 아니라 매번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 속에 있다. 지금 내 몸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귀 기울이는 순간 건강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